자, 시작합시다. 자, 이번 시간 단원 종합 문제 우리 몇 페이지죠? 238페이지죠? 238페이지 노멀에서 488번의 2번 먼저 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이 0이다 라고 한 2차 방정식에서 양수인 근과 음수인 근을 모두 같도록, 자, 이거 하려면 또 우리 수학 상에서 저 뒤로 가서 2차 방정식 했을 때 2차 방정식에 실근의 부호를 좀 알고 가야 돼요. 그때도 한번 정리를 했던 것 같은데 지수 우리 함수 하면서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이다.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뭐 세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하면 두 근의 합도 양수, 곱도 양수,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거나 서로 같은 두 실근일 수 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공통 범위를 우리가 계산했었죠. 기억납니까? 뭐 수학 상에서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지수함수에서도 했었어. 알겠어? 복습해. 그러니까 계속 그 유튜브 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경우는 합음수, 곱은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 똑같이 여기에서는 이제 문제마다 다 다른데 문제를 좀 잘 읽어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설명할 때는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거나 같은 두 실근, 즉 중근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지만, 문제에서는 뭐 서로 다른 두 근이 음수이다 라고 하면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 부분 좀 주의하고, 마지막 이 세 번째는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이다. 그러면 이미 근이 두 개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명확하게 쓸 수 있는 건 두 근의 곱이 음수다. 이것만 쓰면 됩니다. 예. 1번. 왜요? 1번. 네, 왜? 뭐야 이거? 왜 이제 말해? 난 아까 알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알았어. 자, 그래서 지금 그 488번에 2번을 보도록 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은 0. 양수인 근과 음수인 근을 모두 같도록 서로 다른 부호의 두 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만 쓰면 돼? 두 근의 곱이 뭐가 된다? 근과 계수관계에 의해서 1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얘가 뭐가 된다? 음수.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제곱 빼기, 이거 잘 봐. 1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이라고 보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1 플러스 루트 2 코사인 세타와 1 마이너스 루트 2 코사인 세타, 이 곱이 음수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위로 굴러긴 형태가 되는데, 그 0 되게 하는 코사인 세타 값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랑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근데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아래쪽에 해당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보다 작다, 또는 코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그 세타의 범위를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림 그려보자. 근데 여기서 제한 범위가 있었죠. 단 0 이상 파이 미만이었다라고 했었으니까
코사인 그래프 0부터 파이까지만 생각하자. 여기까지. 그런데 루트 2분의 1이라는 건 2분의 루트 2니까 뭐 대충 있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는 작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뻥 뚫리면서 이 아래쪽 파이도 포함 안 하죠. 여기 뻥 뚫어주고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보다 크다라고 했었으니까 위쪽에다 근데 0은 포함하죠. 여기 색칠해주고 그러면 우리 루트 2분의 1, 즉 2분의 루트 2 나오게 하는 각도가 몇 도죠? 특수각인데 생각하고 말해. 앞날을 생각해. 앞날 몇 도? 몇 도일 때 2분의 루트 2야? 잘 생각하고 말해. 한 번만 더 그게 아니라 이번에 못해요. 45. 45도. 포도법으로 하면 뽑으면 4분의 8. 그치 4분의 파이입니다. 이만큼이 4분의 파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이 파이에서 뒤로 4분의 파이만큼 가는 거니까 여기는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등식을 풀게 되면은 0 이상 세타가 4분의 파이 미만 이거나 또는 4분의 3파이 초과 파이 미만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89번 볼게요. 함수 fx가 다음 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대요. 보니까 가조건을 보니까 모든 x에 대해서 fx 더하기 파이와 fx가 같았다라고 한 거죠. 이거는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뭘 의미하죠? 얘는? 자, 이거 뭘 의미할까? 그럼 이 p는 뭐라 그랬지? 최소 양수일 때 p는 뭐라 그랬지? 내가 뭐 쓰고 대답하라는 게 아니야. 시력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가 돼? 주기가 된다 그랬지. 주기함수 뜻한다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가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였다? 주기가 뭐 파이였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나 보자. 0 이상 2분의 파이 이하에서 fx는 사인 4x가 되는 겁니다. 사인 4x. 자, 사인 4x 얘는 주기가 어떻게 되죠? 여기 4가 곱해져 있네? 그러니까 늘려야지. 그러면 얘 주기는 원래 사인 주기가 2파이인데 4로 나누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러니까 2분의 파이까지 한 번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다 2분의 파이 초와 파이 이하에서 fx가 마이너스 사인 4x를 그리면 된대요. 마이너스가 붙었다라는 건 어디 대칭한 거죠? 어디 대칭? 마이너스가 이 바깥쪽에 붙었어.
y는 사인 4x를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사인 4x가 될까? y 대신 뭔가 마이너스 y가 들어갔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x축 되지. 자, 그림 그려보자. 처음에는 자 지금 주기가 파이였는데 뭔가 파이에서 끊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파이에서 끊긴다라고 생각하고 가운데가 뭐가 되냐면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0 이상 2분의 파이까지는 뭐가 그려질 때? 사인 4x가 그려질 때. 근데 사인 4x의 주기가 뭐였어?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까지 한 번 그려진다라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너무 조금. 자, 이렇게 한번 그려진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건데, 근데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마이너스 사인 4x를 그리니까 이 사인 4x를 x축 대칭시켜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똑같이 그려줘야지.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fx의 주기는 파이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양이 어떻게 된다?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반복.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반복. 여기가 이제 2파이가 되겠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약간 이모티콘 그렇죠? 자,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그래프랑 y는 파이분의 x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자, y는 파이분의 x 그러니까 기울기가 파이분의 1이고 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네. 그러니까 파이 x에다가 파이를 집어넣으면 파이 콤마 1을 지난다라는 거지. 여기 최대값이 어차피 1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얘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 뒤로는 어차피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파이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이어버리면 되겠지. 그럼 교점 개수 잘 보세요. 이 뒤로는 뭐 안 만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 교점이 몇 개? 하나, 두 개, 세 개, 너무 조금해. 네 개. 그 다음에 원점 5개, 6개, 7개, 8개가 나오겠네요. 8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그 점의 개수는 몇 개다? 8개다라고 해서 마플 특강에서 한 번 했었죠. 그렇죠? 저번 시간 마지막에 fx와 gx 시금 개수는 y는 fx와 y는 gx의 교점 개수와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프 그려서 확인한다 라고 했었지. 자, 이 부분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 그래프 잘 그릴 줄 알아야 돼. 해석 잘하고 조건이 주어지면 그만큼 해석을 다 해놓고 가야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 알려주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우리가 몇 번입니까? 491번이죠. 491번 볼게요. fx와 gx가 지금 주어진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 두 그래프의 교점 개수를 구하는 과정을 다음 단계로 서술하여라 라고 했는데 1단계 fx의 최대값과 최소값과 그 다음에 주기를 구한다 라고 했으니까 1단계. 자, 원래 사인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얼마죠? 지금 사인 2x니까 얘는 여기 앞에 곱해
곱해져 있는 게 최대값과 최소값에 뭔가 변화를 주고 여기에 곱해지는 거는 주기의 변화를 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sin 2x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각각 1과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2배를 해줬으니까 2배 확대를 시킨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 이상 2 곱하기 sin 2x 2 이하. 그러니까 결국 최대값은 얼마? 2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주기는 원래 사인 주기가 2파이였는데 저기 x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2로 나눠주게 되면 원래 절대값 씌워야 되는데 양수였기 때문에 떼준 겁니다. 그래서 주기가 얼마? 파이다 라고 해서 1단계에 완성을 시키고 그 다음 2단계 뭐가 되나 보니까 0 이상 2파이 이하일 때 좌표평면 위에 gx의 그래프와 fx의 그래프 개형을 줍니다. 자, 보게 되면은 지금 사인 그래프 그릴 건데 2 곱하기 sin 2x 먼저 fx부터 그립시다. 주황색으로 그릴게요. 주기가 파이였으니까 먼저 이렇게 한번 이게 파이가 된다는 거지. 근데 최대값은 얼마? 이 최대값은 2가 되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2다. 근데 이걸 좀 몇 개 그려놔야 되겠지? 날씨가 비가 와가지고 좀 습하네.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제 y는 fx. 그런데 여기에서 저 gx라는 애 마이너스 파이분의 2가 기울기니까 일단 감소하죠. 근데 y 절편이 2가 되네요. 0,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감소하네요. 근데 x에다가 파이를 집어넣으면 어딜 지나? 0 지나죠. 약분돼서. 파이 집어넣으니까 파이 약분돼서 마이너스 2 더하기 2니까 파이, 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이렇게 감소하는 애가 된다. 2파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 2파이 집어넣으면 2파이, 마이너스 2를 지나죠. 여기 이렇게 쭉 했을 때 여기 조금 더 내려와야 되나? 2파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이렇게 그래서 더 내려가. 여기는 쭉 올라가고 이쪽은 뭐 볼 필요 없겠다. 만나는 게 없다. 자, 이렇게 해서 2단계 그렸고요. 3단계 2단계 결과를 이용해서 결정기 수고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 5개. 492번 볼게요. 492번. 이상 2파이 미만일 때 부등식 2 곱하기 절대값 코사인 x 얘가 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과정을 단계로 서술하여라. 1단계 y는 절대값 이거 봐봐. 2 했으니까 뭔가 2배 확장시키는 것보다 이걸 어떻게 양변 2로 나눠주면 코사인 x의 전체 절대값 씌우는 것과 2분의 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비교하는 게 훨씬 빠르겠지. 그래서 그 1단계에서 y는 절대값 코사인 x와 그 다음에 y는 2분의 루트 3이라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거예요. 전체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그린다? x축 아래에 있는 거를 꺾어 올린다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0부터 2파이까지였으니까 자, 원래 코사인이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좀 더 크게 그릴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2파이까지.
그런데 얘를 어떻게 꺾어 올렸죠. 쓱 지워버립니다. 됐나요? 살짝 안 맞는 것 같지? 이렇게. 당연히 최대값은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단계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y는 2분의 루트 3의 교점에 x좌표를 구한다 라고 했으니까 y는 2분의 루트 3 상수함수. 자, 그러면 집중. 여기가 2분의 파일 거고 여기가 가운데 파이가 되겠죠. 여기가 2분의 3파이.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 나오게 하는 그 코사인 값은 얼마죠?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래요. 몇 대 1대야? 30. 포도법을 하면 6분의 8. 6분의 파이였다. 그럼 여기가 6분의 파이였어. 그럼 잘 봐. 이 모양이 뭔가 대칭이기 때문에 이만큼 간격이 6분의 파이잖아요. 그러면 파이에서 뒤로 6분의 파이만큼 가는 거랑 또 앞으로 6분의 파이만큼 가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6분의 5파이가 될 거고 여기가 6분의 7파이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2파이에서 이 뒤로 6분의 파이만큼 가는 거니까 6분의 11파이인가요? 이렇게. 근데 원하는 게 뭐였냐면 이제 3단계에서 크거나 같은 범위였으니까 이 2분의 루트 3보다 크거나 같은 위쪽에 해당하는 범위가 뭐가 되나 보니까 0 포함한다라고 했었죠? 이 위에 쪽에 2파이는 포함 안 하니까 여기 뻥 뚫어주고 자,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3단계까지 해를 구하게 되면 이 부등식의 해는 0 이상 6분의 파이 이하 또는 6분의 5파이 이상 6분의 7파이 이하 또는 6분의 11파이 이상 2파이 미만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아래로 493번 볼게요. 이번에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중근 갖는데 못 쓸 것 같아. 그래, 한 별씩 쓰자. 1단계 뭐야 한 별씩 쓰라고 알려줬네. 자, 한 별씩 쓰게 되니까 짝수공식 바로 할까요? 4분의 d는 1단계 절반이 뭐냐면은 마이너스 루트 3 사인 세타가 되겠죠. 얘 제곱 마이너스 2차 계수 곱하기 상수항이니까 1이 되겠네. 근데 이게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0이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므로 이거 제곱하면은 3 사인 제곱이 1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인 제곱 세타가 사인 세타의 제곱이 3분의 1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특수한 형태는 아니다. 알겠죠? 뭐 이거 알아준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중근을 갖도록 하는 서로 다른 그 세타 값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를 다음 단계로 서술하여라 라고 한 거니까 지금 삼각함수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0보다 크고 세타보다 작은 파이보다 작은 세타 값을 알파 베타라고 했었으니까 자, 그림 한번 그려보자. 여기서 사인 제곱을 그리는 건 아니고요.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사인 세타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다 라는 거죠. 맞나요? 그래프 그리는 거지. 0부터 파이까지.
파이까지니까 이렇게 짧게 딱 하나만 봅시다. 0부터 파이까지라고 하면 사인 값은 전부 양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1만 되겠네요. 그러므로 y는 루트 3분의 1과 그 만나는 그때 그 세타 값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잘 봐. 딱 가운데 뭐야? 2분의 파이죠. 대칭이죠. 그 말은 지금 알파와 베타의 중점 어떻게 보면 가운데도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알파와 베타 합은 얼마다? 파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뭔가 대칭성을 또 이용한다는 거 정리 잘 해두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494번 볼게요.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또 수학상 문제 나왔다. 얘들아 수학상 제발 그만 물어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코사인 세타 x 플러스 1이라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x를 넣던 간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얘 이차함수 그래프 생각하면 위로 블록이니 아래로 블록이니?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의 형태가 되는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x축 위로 그래프가 다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축에 뭔가 접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위로 붕 떠버리거나 즉 중근을 갖거나 허근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썼을 때 한별식 짝송식 쓰자. 절반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1 이게 한별식 값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래야지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축 위로 그림이 전부 나온다라는 거예요. 허근과 중근 조건을 뭐 이거 다 친절하게 너무 잘 알려줘. 그치? 그러니까 소수는 그만 질문해. 다 알려주는 건데 그 단계로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 점프를 해서 시선이 이쪽이잖아. 자, 그래서 우리 이거 정리하면은 4 코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합차죠? 2 코사인 세타 글씨 갑자기 안 쓰시네. 플러스 1과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 값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사이 범위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제한 범위는 지금 0 이상 2단계를 보니까 0 이상 파이 이하에서 세타 값의 범위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라고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을 구하라. 그러면 0부터 우리 파이까지만 또 그려보자. 코사인 그래프다. 자, 코사인 그래프 한번만 그리면 되는 여기가 파이죠. 0이었고. 그런데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커야 하고요. 여기가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절반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위쪽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더 올라가는데 2분의 1보다는 또 y는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여기가 되겠지. 됐어? 자, 2분의 1 나오는 건 몇 도죠? 60도.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인 그 범위는 3분의 파이 이상 뭐 이거 마이너스를 나왔다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여기에다가 3분의 2파이 집어넣으면 진짜 또 끝장나는 거야. 알겠어? 이 x값의 범위니까 3분의 파이 이상 아이고 쎄다 내가 들고 뻔했잖아 3분의 2파이 이하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파였고요 얘가 베타였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은 얼마? 파이가 된다 라고 해서 우리 이렇게 단원종합 문제가 모두 마무리가 되고 그 마블 특각은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하세요. 4번 좀 어려웠었죠. 로그 함수랑 또 같이 나오는 거여서 좀 짜증났었는데 꼭 영상 보면서 복습하도록 하고 자 이제 이 삼각함수 마지막 단원 우리 활용 들어가 봅시다. 활용.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사인 법칙이네요. 사인 법칙. 자, 칠판 좀 지우고 시작할게요. 사인 법칙 먼저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사인 법칙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각의 크기, 그리고 한 대변의 길이,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한 정리가 되는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을 그려놨어요. 외접원의 정의는 뭐야? 세 변이 원 위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세 변을 지나는 원이 되겠죠. 외접하는 원. 그 외접원의 중심을 우리가 외심이라고 부르죠. 그랬을 때 이때 이런 변 길이와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 그리고 이제 내각의 크기를 이용한 정리가 되는데 그 사인 법칙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사인 A분의 A 그 A라는 각의 대변의 길이를 이 소문자 A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각에 대한 즉 이 사인 값에 대한 우리 어떻게 보면 A의 비율이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사인 A분의 A와 사인 B분의 B 그리고 사인 C분의 C가 뭐로 같냐면 외접원의 지름으로 똑같다라는 겁니다. 외접원의 반지름을 나지 않으라고 했을 때 외접원의 지름과 똑같다. 그래서 이 식을 변형을 좀 하게 되면은 각을 우리가 변을 이용을 해서 나타내게 되면 즉 각, 이 사인 값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이 사인 A분의 A가 2R이 되는 거니까 2R과 이 사인 A를 자리를 바꿔주게 되면 결국 사인 A가 2R분의 A 되는 거 맞나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사인 B가 2R분의 B, 사인 C가 2R분의 C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변을 각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런 변의 길이를 각으로 나타낸다? 라는 거는 즉 사인 A분의 A가 2R이었으니까 양변에다가 사인을 곱해주게 되면 A의 값은 뭐가 돼? 2R 곱하기 사인 A가 된다는 거지. 됐어?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2R 곱하기 사인 B, C도 2R 곱하기 사인 C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변을 각으로 나타냈었는데 이 변의 길이 B가 뭐가 되나 보니까 A 대 B 대 C가 결국 2R 사인 A 대 2R 사인 B 대 2R 사인 C가 되겠죠. 그러면 2R이 공통적으로 들어있으니까 얘네 약분시켜주면 A 대 B 대 C가 뭐가 나오는 거야?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나옵니다. 그래서 변의 B가 뭐가 되냐면 사인의 B가 된다는 거예요. 각의 B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A 대 B 대 C다라고 하면은 틀린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변의 길이 B는 사인의 B가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인 법칙을 증명하는 게 나오는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A가 이제 예각일 때가 있을 거고 얘가 삼각형 그리고 A가 직각일 때 직각삼각형 A가 둔각일 때 둔각삼각형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이게 진짜 성립하는지 여러분들은 그 아래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자,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중학교 3-2에서 원이 나오는데 이 원에서 뭘 배우냐면 원주각이라는 걸 배웁니다. 원주각이랑 중심각이라는 걸 배워. 기억날런지 몰라.
한 원에서 자 어떤 호 AB가 있습니다. 호 AB가 있는데 이 한 호에서 나온 그리고 이 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이었을 때 이 각을 우리가 원주각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이 부분을 원주각이라고 불러요. 원주각. 그리고 그 호에서 연결되는 중심이랑 연결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각이 있겠죠? 이 각을 중심각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원주각과 중심각에 관계가 있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각에 2분의 1을 곱한 값이야. 반대로 원주각에다가 2배를 해주면 중심각이 나온다라는 거지. 이 부분 잘 기억을 하도록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 P가 어디 있든 상관없어. 뭐 여기 있어도 돼. 그러면 이렇게 이었을 때 이때 원주각이랑 이때 원주각은 변함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호가 일치하면은 그 나머지 한 점이 어디 있든 상관없이 이 호만 아니면 돼. 나머지 점과 연결했을 때 원주각이랑 동일하다라는. 자, 그거를 이용할 거니까 잘 보세요. 먼저 예각일 때 볼게요. 예각일 때 보는데 이때 이 A라는 각이랑 같은 각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게끔 직각이 되게끔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자, 이 호 BC에서 나온 원주각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얘네들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 A라는 점을 좀 이동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동시켜줘야 되냐면 직각이 생기게끔 이동을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A라는 점을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즉 지름이 되게끔 A'B가 지름이 되게끔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 원주각이랑 이때 원주각은 서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한 호에서 만들어진 원주각의 크기는 전부 동일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사인 A의 값은 사인 A 프라임의 값과 동일하다라는 거지. 여기가 각 A에 대한 대변 길이가 되는 거니까 이때 이 BC 길이를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사인 A 프라임이라는 거는 빗변 길이분의 높이가 되는 거니까 이쪽이 기준각이 되죠. 그러니까 빗변 길이분의 높이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외접원의 반지름 2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2R분의 A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 소문자죠. A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잘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직각일 때는 뭐 간단하죠. 직각일 때 여기가 90도면 여기가 A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 기준각이 90도네. 그러면 곧 2R이 곧 A가 된다라고 해서 이거는 뭐 증명을 안 하고 넘어갈게요.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2R이 곧 A가 된다. 우리 사인 90도는 얼마야? 그래서 사인 90도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사인 A분의 A가 이게 2R이고요. 그러면 A는 90도였으니까 1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2R 된다라는 게 맞게 되겠지. 됐습니까? 자, 이것도 알아두도록 하고, 자, 이번엔 둔각일 때 볼게요. 둔각일 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뭔가 직각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자,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만들어주게 되면 여기서는 또 어떤 성질이 있냐면 원에 내접하는 그 사각형의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성질이 있냐면 마주보는 두 대각의 합이 180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파이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각은
몇 도가 된다? 여기 이거 지름이었으니까 여기는 90도가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 뭐 A'이라고 할까요? A'이라고 하면 즉 각 A'의 값은 합쳤을 때 18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파이-A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파이-A.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이 길이가 A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인 A''은 뭐가 되는 거야? 2R분의 A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전에 뭘 했었냐면 이게 파이-A니까 각변환을 했었지. 각변환을 하게 되면 2분의 파이 곱하기 짝수니까 짝수는 어떻게? 사인은 사인 그대로 간다라고 했었고 뒤에 각도 그대로 써주고 동경위치 파악하니까 파이만큼 갖다가 뺐으니까 플러스 방향. 그래서 동경위치는 어떻게? 2사분면. 2사분면은 사인 양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결국 2R분의 A가 또 사인 A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결국 같은 방법으로 사인 A분의 A는 전부 2R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사인 B분의 B도 2R이 나오고 사인 C분의 C값도 2R이 나온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인 법칙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아래 내려가면 맨 아래 참고 부분에 원주각의 성질이 있죠. 아까 중학교 3학년 2학기 우리가 설명을 했었던 한 원에서 길이가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은 똑같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저기 우리 둔각 삼각형 하면서 설명을 했었죠. 뭐라고? 한 쌍의 대각의 크기 합은 180도가 된다. 자,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보기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혹시 뭐가 있습니까? 갑자기 뭐 75도 나온 것 때문에 약간 당황했을 수도 있겠네. 75예요? 그 보기 2번 보면 막 B가 75도라고 나왔죠. 할 수 있겠어? 70? 그게 뭐 상관은 없지 않아요? 나머지 다 적었는데 뭐. 됐습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뭐 보기 1, 2, 3번은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을게. 알겠지? 자, 그리고 그 아래 뭐 포커스 부분을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삼각형의 6요소 이렇게 있어가지고 세각의 크기와 세변의 길이를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한대요. 각 A, B, C를 이렇게 그냥 대문자 우리가 약간 이렇게 기울임체로 쓴 거를 이탈리티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쓰면 각을 나타낸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사인 각 A 이렇게 안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그 대변의 길이는 소문자로 이렇게 많이 나타낸다 라고 알아두고 두 번째 보니까 각과 변의 조건이 있는데 이거는 중학교 때도 한번 들어봤겠지만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세 내각의 크기 합은 삼각형 세 내각의 크기 합은 당연히 180도라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좀 중요하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 길이보다 크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뭐가 되는 거야? 결국 어떤 가장 긴 한 변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두 변의 길이 합보다는 작고 두 변 길이 차보다는 크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죠. 알겠습니까? 그 부분 좀 알아두도록 하고 두 변 길이 차보다 크고 두 변 길이 합보다 작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최대각의 대변 길이가 가장 길고 최소각의 대변 길이가 가장 짧다. 반대로 생각하면 가장 긴 변의 대각은 최대각이 되는 거고 가장 짧은 변의 대각은 최소각이 된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앞을 개념 익힘 첫 번째 사인 법칙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게 되면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왜 저번에 지른 것 같다 라고 했었죠? 그거 좀 잘 기억해서 식 변형해서 만드는 거니까 잘 알아두도록 하고 사인 법칙과 삼각형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세 번째로 가서 사인 법칙과 이거를 이용해
이왕 찾는 게 수학상에서는 뭐 다항식 연산해서 곱셈 공식, 변형과 뭐 인수분해 공식을 좀 이용을 해서 막 계산을 했었죠. 그때 이후로 또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보니까 그 마플 개념 익힘 3번에 1번 a 곱하기 사인 a는 b 곱하기 사인 b와 같고 c 곱하기 사인 c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얘는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다시 쓰면 사인 c분의 c는 외접원의 반지름 2r과 외접원의 지름 2r과 같다라고 썼죠. 그러면 여기에서 a는 2r 곱하기 사인 a 되는 거 맞나요? 그쵸? 아니면 사인 a라는 거는 2r분의 a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럼 잘 봐. 여기에서 사인 a 대신에 2r분의 a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뭐가 돼? 2r분의 a제곱 같은 방법으로 2r분의 b제곱, 2r분의 c제곱이 모두 같겠죠. 2r 정도 같이 있으니까 결국 a제곱, b제곱, c제곱이 모두 같기 때문에 얘는 변의 길이니까 양수잖아. 그러니까 a, b, c가 모두 똑같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는 뭐 사인 a 제곱. 자, 여기서 아까 우리 세 번째 변의 길이 b, 즉 a 대 b 대 c라는 거는 각의 b가 아니라 사인의 b라고 했습니다.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라고 이렇게 했었죠. 맞습니까? 그런데 결국 거기선 사인 a 제곱은 사인 b 제곱, 사인 c의 제곱 합과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사인 어디 갔어? 이거. 그러니까 거기서는 2r분의 a의 전체 제곱. 그러니까 4r 제곱분의 a 제곱이 4r 제곱분의 b 제곱, 4r 제곱분의 c 제곱과 같다라고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건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니까 뭘만 좋다는 거야? 직각삼각형이다라고 하면 되겠지. 근데 좀 더 자세히 서술을 해줘야지. 빗변의 길이가 a인 직각삼각형이다. 혹은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좀 자세히 서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키포인트를 보게 되면 세변 길이에 따른 삼각형 모양 찾는 게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2번 거기서도 뭐 괄호가 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얘가 삼각형입니다. 얘가 삼각형. 왜 그러냐면 무조건 그 부등식을 만족한다라고 해서 자 얘가 가장 긴 변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만족한다고 해서 얘가 삼각형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3학년 2학기 우리 삼각형 배우면서도 약간 이거 가지고 장난칠 때가 조금 있어요. 알겠죠? 조건이 있어. 뭐 C가 가장 긴 변이라고 했을 때 그때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 제곱합보다 작다라고 하면 얘가 삼각형이다 라고 하는데 아무 말 없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얘는 얘가 긴지 중각인지 몰라요. 알겠습니까? 그 부분은 주의를 하도록 하고 자 넘어가서 마플 개념 익힘 네 번째 보도록 합시다. 실생활에서의 활용. 자, 삼각비를 좀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사인 법칙. 자, 전망대가 바라보이는 평지 위에 두 지점 BC에서 전망대의 A 지점을 올려다본 각 크기가 알파와 베타였대요. 뭔가 이렇게 올려다 봤는데 전망대가 이렇게 서 있고 이때 이 각이 알파, 여기서는 베타라고 하겠대요. 그리고 나서 두 지점 사이 거리는 A라고 되어 있죠.
그랬을 때 두 지점이 전망대 방향으로 일직선에 있다면 전망대 높이가 h가 되는데 그 h가 뭐가 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의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그리고 곱하기 a임을 증명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증명하여라. 자, 그럼 봐봐. 여기 삼각형에서 이 각을 모르는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이때 두 각의 합은 외곽 크기와 같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 각은 이거랑 합쳤을 때 베타가 돼야 되는 거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각이 되겠지. 됐나요? 자, 그래서 이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각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삼각형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각에 대한 대변 길이가 a였다라는 거죠. 맞나요? 지금 뭐를 이 베타에 대한 대변 길이는 h가 되겠습니다. 그쵸? 큰 삼각형으로 보게 되면 알파에 대한 또 대변 길이가 되는 거고. 됐나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그때 우리가 h가 이렇게 된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가 되냐면 사인 알파 분의 자, 여기가 지금 a, b, c였죠. 자, 그럼 이 지금 칠한 삼각형에서 보게 되면 사인 알파의 대변 길이는 그냥 성분의 ac가 되겠죠. 성분의 ac는 뭐와 같아?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의 그 대변 길이가 지금 a였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a. 그러면 여기에서 이 ac 길이가 뭐가 된다는 거야? 양변에다가 그냥 사인 알파만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의 a 곱하기 사인 알파예요. 아마 이 실생활 좀 많이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 이 삼각형 봤다가 이 삼각형 봤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어? 자, ac 길이가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구해놨어. ac 길이 이제 구해놨어. 그럼 여기 몇 도야? 90도지. 90도에 대한 ac 길이 해놓고 그 다음에 베타에 대한 h.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이 삼각형 여기는 뭐 없었죠? 그냥 h라고 할까요? 여기 뭐 d라고 할까요? 이 삼각형 ACD에서 볼게요. 삼각형 ACD에서 뭐가 성립하냐면 사인 90도 분의 성분 AC 길이가 뭐가 된다? 사인 베타 분의 h가 된다 라고 하면 되겠지. 원래 뭐 더 써야 돼. 뭐 이 각을 왜 이렇게 CD 그에 CD는 필요 없으니까 h 값을 이렇게 나온다는 걸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자, 따라서 이거 사인 베타 곱해주면 h는 자 사인 90도 얼마죠? 1이지. 1분의 ac니까 그냥 이 ac 길이에다가 뭘 곱한 거야? 사인 베타 값을 곱한 거네. 근데 ac 값 구해놨지. 여기에다가 사인 베타 값 곱한 게 뭐가 된다? h가 된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되죠.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실생활에서 좀 적용을 해가지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알아주고, 자, 여기까지 또 마무리하고 우리가 일단 이어서 코사인 법칙을 나가도록 할게요. 코사인 법칙. 먼저 사인 법칙이랑 다르게 얘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을 이용을 했을 때 그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코사인 법칙 먼저 증명을 좀 하고 가야 할 것 같죠? 증명을 좀 하고 갈 건데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데 직각일 때는 안 할게요. 90도일 때 아까도 뭔가 90도일 때는 되게 간단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90도일 때는 그냥 딱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거고 우리가 예각일 때, 둔각일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삼각형 ABC에서 각 C의 크기가 예각일 때, 90도보다 적을 때, 자, 이렇게
각 변의 길이를 이렇게 A, B, C라고 정했습니다. 그때 원하는 거는 이때 이 C의 제곱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 보조선을 하나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이 밑변 길이가 뭐가 되냐면 빗변 곱하기 코사인을 하게 되면 코사인 C를 하게 되면 밑변이 나오고 빗변 곱하기 사인을 하게 되면은 높이가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 BH 길이는 이제 뭐가 되죠? A에서 B 코사인 C를 뺀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게 되면 직각삼각형 ABH에서 BH 길이 제곱 더하기 AH 길이 제곱이 AB 길이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걸 쓰게 되면 C제곱은 A-B 코사인 C의 전체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사인 C의 제곱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우리 전개해보자. A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플러스 B제곱 코사인 C의 제곱 더하기 B제곱 사인 C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우리 B제곱으로 묶어주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니까 얼마? 1이 되겠죠. 그냥 이게 B제곱 된다는 거네. 그래서 이거를 좀 나열해서 쓰게 되면 예쁘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가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야. 나머지 변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둔각일 때 보겠습니다. 둔각일 때. 둔각일 때면 만약에 C가 둔각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각 C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A에서 우리가 보조선을 그어서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H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뭐가 되냐면 여기가 B가 되는 거니까 높이는 B 곱하기 사인 180도 그러니까 파이라고 할게요. 이제 파이 마이너스 C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밑변 길이는 즉 CH 길이는 뭐가 되겠어? CH 길이는 빗변 길이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C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우리가 각변환을 배웠으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C는 뭐와 같아요? 그냥 사인 C와 같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C의 값은 얘는 뭐가 돼? 2분의 파이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짝수니까 코사인은 코사인 C 써주고 나서 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되면 뭐가 돼? 이 C의 제곱은 밑변 길이가 A 플러스 코사인 B 곱하기 코사인 C가 되겠죠? B 곱하기 코사인 C 여기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사인 C 여기에 전체 제곱 되겠죠. 이것도 전개해주면 A 제곱 여기가 마이너스죠? 미안해요. 여기 우리 이거 각변을 하게 되면 이때 뭐가 돼? 여기 2, 3분면이니까 코사인 음수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자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2AB 코사인 C 플러스 B제곱 코사인 C의 제곱 여기는 B제곱 사인 C의 제곱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B제곱 이것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게 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가 된다라는 거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아래 있는 식이 증명이 된다라는 건데 이거 흐름이 있어. 약간 우리 다항식의 연산에서 순환하는 형태에 있었죠. 알파벳이 좀 약간 돌아가는 거야. 잘 봐. 리듬이 있어. A, B, C, B, C, A B, C, A C, A, B C, A, B A, B, C 아닌가? A, B, C, B, C, A C, A, B B, C, A C, A, B A, B, C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에다가 코사인 A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B제곱은
똑같이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CA 코사인 B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가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좀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해야 돼요. 원래 예전에는 이거를 J 코사인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제1 코사인 법칙도 있어요. 제1 코사인 법칙. 여기 2차라서 제2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1 코사인 법칙은 뭔가 1차로 뭔가 결합된 형태가 된다는 거. 뭐 별거 없어. 여기서 제1 코사인 법칙은 이거야. 여기서 얘는 B병 곱하기 코사인 B, 여기는 B병 곱하기 코사인 C, 이렇게 해서 A는 이렇게 B 코사인 C와 C 코사인 B의 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1 코사인 법칙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제2 코사인 법칙이 나오는 걸 증명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 찾아서 나오면은 그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식을 또 변형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 코사인 A 값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각을 그 변을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면, 자, 이거 자리 바꾸면 해주면 이렇게 A제곱과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를 자리 바꾸면 해주고 나서 2BC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형태를 좀, 이 구조를 좀 하나만 외워두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그냥 알파벳대로만 가면 돼요. 코사인 A 물어봤다. B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여기 B, C. 그리고 나서 봐봐. B 두 개, C 두 개, A 두 개. 알겠어? 둘둘둘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 이 순서만 잘 기억하면 돼. 그럼 코사인 B는 2CA분의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 코사인 법칙을 언제 이용한다? 주변 길이와 극기인각이 주어졌을 때, 나머지 한변 길이 찾을 때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한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 3번까지 한번 또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아마 보기 1번부터 3번까지 크게 어려움 없이 옆에 뭐 공식을 좀 참고하면서 풀면은 좀 그래도 도전해볼 만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래도 나중에는 공식을 안 보고 풀어야 되는 거니까 잘 외워두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아래 포커스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언제 사인 법칙을 쓰고 언제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지 이제 혼동스러울 때가 있는데, 어떻게 좀 접근을 하는 게 좀 편리한지 그 아래 우리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삼각형 ABC의 세 각의 크기와 세 변의 길이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첫 번째,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 각이 주어졌을 때는 방금 우리 코사인 법칙 했을 때 그 두 변 길이와 그 사이의 끼인 각, 그리고 나머지 한 변 길이 찾을 때 이용하는 정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세 변이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세 변이 주어졌다 라고 했을 때는 코사인 법칙 그 각의 크기를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사인 A 값 혹은 코사인 B 값, 코사인 C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세 변 길이가 주어졌을 때.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한 변과 두 각이 주어질 때 코사인 법칙의 변형 또는 사인 법칙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 또 뭡니까? 라고 하는데, 잠깐 아까 언급했었던, 지금 우리가 코사인 법칙에 썼던 거는 예전에 우리가 코사인, 이제 제2 코사인 법칙이라고 했던 거고, 그 코사인 법칙 변형한 게 제1 코사인 법칙이라고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때는 우리가 되게 뭘 이용한다? 사인 법칙을 이용할 때도 있지만 그 코사인 법칙의 변형을 이용할 때도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구분을 해두면은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읽으면서 이 상황에서는 사인 법칙을 써야겠다, 이 상황에서는 코사인 법칙을 써야겠다라고 좀 구분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봐두도록 하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두 변 이상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코사인 법칙으로 조금 이렇게 맞춰서 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되게 좀 이쪽으로 가면은 맞출 확률이 조금 편리할 것 같다, 이런 정도 이렇게 알아두고 넘어가면은 이제 11번째 우리 코사인 법칙의 변형과 사인 법칙이 나오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까 설명했었던 언제 코사인 법칙과 그 사인 법칙을 혼용해서 써야 되는지 그 아래 보게 되면, 자, 코사인 법칙의 변형을 보게 되면 두 각의 크기와 대변의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 ABC에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이용을 한다. 그래서 옆에 그림 보면 특수각 30도, 45도, 60도가 아닌 경우에 대변 길이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죠. 각을 뭔가 쪼개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 뭐냐면은 그 제1 코사인 법칙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아까 잠깐 썼지만 여기 C, 여기 A, 여기 B. 그래서 얘를 보조선을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자, 이렇게 긋었다라고 하면은 얘의 길이는 이쪽 직각삼각형에서 B변 곱하기 코사인, 여기 기준각이 B라는 각도가 되는 거니까 여기 뭐 H라고 하면 이때 BH 길이는 B변 길이 곱하기 코사인 B가 되고, 그 다음에 CH의 길이는 오른쪽 직각삼각형에서 B변이 B였고 기준각이 C였으니까 B변 곱하기 코사인 C를 하게 되면 B변이 나온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따라서 A라는 각은 어떻게 된다? B 곱하기 코사인 C 플러스 C 곱하기 코사인 B가 된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말을 내릴게요. 여기는 H1이라고 할게요. H1. 그러면 이제 B의 길이를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여기 CH 길이가 CH1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봐봐. CH1 길이는 B변 길이 A였고 기준각이 C였으니까 A 곱하기 코사인 C가 되고, 같은 방법으로 여기 BAH1 직각삼각형에서는 B변 길이가 즉 AH1의 길이는 C 곱하기 코사인 A가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B라는 길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된다? C 곱하기 코사인 A. 내가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 아까 이야기했듯이 뭔가 알파벳 순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리고 여기가 A 곱하기 코사인 C.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이 C에서 이 대변 AB에다가 수선의만 내려볼게요. 여기를 H2라고 할게. 그러면 저 C의 길이는 이제 뭐가 되냐면, 먼저 AH2의 길이는 이쪽 직각삼각형에서 B변 길이가 B였고 기준각이 A였으니까 코사인 A가 되고, 그 다음에 BH2의 길이는 B변 길이가 A였고 기준각이 B가 되는 거니까 코사인 B가 되겠네요. 그래서 C의 길이는 이 두 개 합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C는 A 곱하기 코사인 B, 그 다음에 플러스 C 곱하기 B 곱하기 코사인 A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쌤이 왜 이렇게 썼냐면 진짜야. A, B, C, B, C, A, C, A, B, C, A, B, B, C 이렇게 가. 그래서 이렇게 좀 알파벳 순서 좀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면은 뭔가 순환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외우기도 조금 그런 리듬이 있어서 조금 편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코사인 법칙 변형을 증명하는 거는 쌤이 지금 뭐 했으니까 예각을 기준으로 했지만 둔각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까? 아까 우리 코사인 법칙 이용할 때처럼. 자, 그래서 그 보기 1번 같은 경우를 한번 같이 보면은 그림이 뭐가 되냐면, 하나는 B라는 각도가 60도고요 C라는 각도가 45도래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려.
그냥 그려. 이쁘게 안 그려도 돼. 각을 맞춰서 그릴 필요가 없고요. A, B, C 이렇게 써주고 B라는 각도가 또 60도예요. 여기 C라는 각도가 45도예요. 그러면 A라는 각도는 이거 합치면 105도가 되는 거니까 75도가 되겠죠. 그쵸? 그랬을 때 이 C의 값은 C라는 거는 여기 각 C의 대변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2가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먼저 각 A의 크기를 구하여라. 이건 뭐 쉽고 그 다음에 AB 길이를 구하여라. 자, A라는 거는 각 A의 대변, 그 다음에 B라는 거는 각 B의 대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외워놔도 되고 못 외웠으면 얘를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75도 우리가 아는 각도가 아니야. 그치? 특수하게 아니니까 얘를 뭔가 쪼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불도선을 쓱 수선해발 내리세요. 그럼 90도, 60도, 그럼 여기가 30도. 그럼 여기 45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특수각이 나옵니다. 그럼 뭐가 돼? 2대 1대 루트 3. 꼭 이걸 이용을 하지 않고도 삼각비를 알고 있으니까 2대 1대 루트 3의 비율이 있으니까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루트 3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직각 이등변 되는 거니까 1대 1대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3. 그러면 얘가 루트 6. 그러므로 A 값은 1 더하기 루트 3, B의 값은 루트 6이다 라고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쪼갤 때는 어떻게 우리가 아는 각을 살려두고 모르는 각을 쪼개자 라는 걸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조선을 이렇게 긋는 순간 조금 힘들어지지 이제. 알겠습니까? 그 부분 주의를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코사인 아니지.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 변형식을 이용해야 되지. 예전 걸 자꾸 이렇게 언급하면 안 됩니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넘겨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걸 이용해서 보기 2번과 3번 해보도록 하고 자, 그 아래 우리 이제 뭐가 있습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을 해서 사인 법칙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죠. 삼각형 넓이를 이용해서 사인 법칙 증명. 자, 그 문제를 설명을 먼저 보게 되면 뭐가 있어? 자,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는데 이때 뭐 A, B, C라고 하겠대요. 이때 두 변의 길이와 극기인각이 주어진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삼각형 넓이를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자, 보통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죠. 그러니까 이 높이 어떻게 계산하냐면 B변 곱하기 사인. 그런데 여기서 보면 C 곱하기 사인 B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쪽 오른쪽 삼각형에서는 B변 길이 곱하기 사인 기준 곱하기 C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넓이 OS라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데 사인 B 혹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사인 C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알면 되냐? 자, 2분의 1 곱하기 양변 해놓고 사인 그 사이 끼인각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넓이 구하는 공식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3이었고 여기가 뭐 4였어. 여기가 60도였다. 이렇게 양변과 그 사이 끼인각을 알려줬다. 그럼 넓이는 어떻게 계산한다? 2분의 1 곱하기 양변 사인 60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AB 사인 C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양변 그 사이 끼인각이 C였기 때문에 우리 2분의 1 AB 사인 C라고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 그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기준각을 A라고 하면은 2분의 1 양변 사인 A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세 개가 모두 같다라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전부 A, B, C로 나눠주게 되면 뭐 2 곱하기 A, B, C로 나눌까요?
2분의 1 ABC로 나눌까요? 그렇게 되면 얘 어떻게 돼? 이거 2분의 1 AC 나눠지면서 B분의 sin B. 그 다음에 여기도 C분의 sin C. 여기도 A분의 sin A가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아래에 나와 있듯이 C분의 sin C, C분의 A분의 sin A, B분의 sin B가 모두 똑같다. 그래서 역수를 취해도 어차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 법칙이 된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넓이를 이용을 해서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코사인 법칙 증명. 아까 우리 증명을 했었지만 다시 한번 그냥 내용만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나온 거 우리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해서 알파벳 순서대로 나온다라는 거. 예전에 이걸 제2 코사인 법칙이라고 했어요. 제2 코사인 법칙. 그래서 그 코사인 법칙 변형에 의하여 코사인 법칙을 증명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 예전 이름으로는 제1 코사인 법칙이었던 얘를 가지고 이제 그 코사인 법칙을 증명하래요. 그걸 어떻게 하냐? 그 아래 보니까 좀 식이 복잡하지만 우리가 코사인 법칙 각 식의 양변에다가 A, B, C를 곱한다라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A, B, C를 각각 곱해주면은 뭐가 돼? A 제곱은 AB 코사인 C 플러스 AC 코사인 B가 되고 이쪽 식에다가는 B를 곱하게 되니까 B제곱은 BC 코사인 A 플러스 AB 코사인 C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를 곱해주게 되면 C제곱은 AC 코사인 B BC 코사인 A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서 이 두 개를 빼주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가 나오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 두 번째에서 두 개를 더한 걸 빼주게 되면 또 두 번째 식 마지막으로 이 C제곱 이 세 번째 식에서 이 두 개를 더한 거를 또 빼주게 되면 나온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는 또 평면좌표를 이용을 해서 코사인 법칙을 증명을 한 거고 마지막으로는 원과 비례 관계. 원과 비례 관계에서는 뭘 이용한 거냐면 우리가 또 중학교 3학년 2학기에서 자, 원 내부에 이렇게 두 개의 선분이 있는데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 A, B, C, D라고 하면 여기 만나는 점 P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어떤 성질? AB 곱하기 BP는 CP 곱하기 DP와 같다라는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 거기 키포인트에도 나와 있네요. 키포인트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또 증명한다라는 거 그냥 눈으로만 한번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집에서 노트에다 한번 써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넘어가서 이제 마플 개념 익힘. 사번까지 할 게 없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그 개념 익힘 3번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뭐 사인 법칙이라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번에도 삼각형 모양 결정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개념 익힘 3번에 1번을 먼저 볼게요. 3번에 1번. 첫 번째 보니까 사인 A가 2 곱하기 코사인 B 사인 C.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공식을 다 외우고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사인 A분의 A는 2R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사인 A의 값은 뭐가 되겠어? 사인 A의 값은 2R분의 A가 되겠지. 2R분의 A는 2 곱하기 코사인 B 이거 아까 우리 코사인 법칙 나와서 변형한 거 있죠. 코사인 B는 이거 알파벳 기억해주면 좋은데 여기는 B가 있으니까 여기는 반 B 2CA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써주는 거야. 2C
CA분의 C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리고 곱하기 똑같이 2R분의 C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R 없애주고 2도 약분시켜주고 그 다음에 C도 약분시켜주고 여기 A를 양변에다 곱해주면은 A제곱은 C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되겠죠. 됐나요? 길이니까 뭐가 돼?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B와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결국에 이거 뭐 물어본 거다? 공식 물어본 거다 라고 하는 거 잘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삼각형 모양 찾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코사인 법칙까지 모두 마무리를 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베이직까지 주도록 할게요. 그 삼각함수 활용 있죠? 다음 중간 문제 베이직까지 줄 테니까 한번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서 우리가 또 틀린 것 정리하고 그 다음 삼각형 넓이랑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걸 끝으로 이제 삼각함수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